수업을 하신 수강생분들 중에 이제 피드백이 온 게 직접 만든 게 본인들이 만든 게 별로 많지 않아서 그게 아쉬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게트랑 크루아상은 직접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많이 했어. 셰프님도 많이 했고 수강생분들도 많이 했어요. 이틀에 걸쳐서 계속 했어요. 그거는. 그 피드백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여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형하고 둥글리기하고 성형하고 이거는 뭐 도우시토록 해도 뭐 밀고 이거는요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셰프님이랑 프랑스 갔다가 빼고이드라고 프랑스 파리에서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제빵사 분들이 좋아하는 베이커리예요. 거기 페이스트리가 정말 맛있어요. 거기는 이제 물랑부르주아를 쓰는데 정말 맛있어. 근데 정말 웃긴 건 모양이 하나도 안 예뻐. 하나도 안 예뻐. 왜냐? 하루에 만드는 게 1000단위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이쁘게 말아요? 그쵸? 모양은 성형하는 거는 모프님을 모셔놓고 성형하는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프님을 모셨으면은 이분이 계속 야 반죽 만져봐. 이게 발효가 잘 된 거야. 야 반죽 만져봐. 이게 발효가 잘 된 거야. 반죽 칠 땐 이렇게 해야 돼. 온도 이렇게 해야 돼. 작업장 온도 이렇게 맞춰야 돼. 그 하나하나 노하우. 우리 리타더 프루퍼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리타더 프루퍼를 사용했을 때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언 어떻게 해야 되고 맥스 몇 도까지 올리고 이 설명을 다 해줬던 얘기죠. 이번에 이렇게 수강생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들어가지고 그럼 내년에 시릴 모프님 또 오시기로 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인데 아예 그냥 바게트 하나만 바게트랑 깜빠뉴 같이 하드빵만 딱 잡고 이틀 동안 옆에서 봐주시는 게 어떠냐 했더니 그것도 좋다. 근데 그거 하면 나는 몸이 너무 편해서 좋은데 업장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배우기에는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뭐 이런 수업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치만 중요한 거는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여기서 그 시릴 모프님이 보여주셨던 반죽 하나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나올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죽이 잘 돼야 되고 반죽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되고 발효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노하우들을 본인 걸로 소화를 다 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수업 비용이 뭐 객관적인 가격으로 이틀에 그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절대적인 비용이 낮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코칭을 배우는데 코칭도 3일 동안 그거는 재료 아무것도 안 쓰고 수업만 듣고 하는데 수업 하나 들으면 100만 원을 넘어요. 근데 그 돈을 주고도 배우는 이유는 언제 그거로 돈을 벌기 시작할지 모르지만 투자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홍 대표랑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 비싼 거 같지 않은데 라고 했던 이유가 엄태일 셰프님 목 어시로 계시죠? 그리고 재료 쓰는 양 생각해보면 재료 비용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거기 장소 임대하는 거랑 통역하는 분 나가지 모프님 모셔오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레벨들이 있지 생각하면 저는 한국에 있는 분이 코칭을 가르치는 거를 3일 동안 가르치는데 그냥 재료 하나도 안 쓰고 본인 집에서 자고 숙식 안 주고 하는데 100만 원 주고 3일 배우니까 말로만 듣고 하는데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어디 하나 레시피 하나 배우려면은 몇 천만 원, 억 단위 주고 그 레시피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1억을 주고 이 레시피를 가져오면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그쵸? 그 몇 달 안에 이거 뽑고도 남는다. 이 계산이 서는 거거든요. 투자인 거죠, 투자. 투자인 거죠. 근데 아니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가격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 있고 되게 유명한 빵집의 사장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왜 공짜로 안 하냐라고 하는데 공짜로 한다고? 클래스를?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시연으로 세미나로 한 30명 모아놓고 그냥 하루 잠깐 몇 시간 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럼 하루 뭐 비행기표 그냥 해서 하면 그래 투자한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수업이든 뭐든 공짜는요 절실함이 없어요. 안 남아요. 들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사실 빵을 거기서 메뉴를 몇 개 했죠 이번에? 12개를 했는데 12개 중에서 그게 보통은 3일 동안 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3일 수업에 한 11개에서 12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릴 모프님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이 항상 7, 8시에 끝나고 12개 중에서 3, 4개만 내가 하더라도 새롭게 하더라도 아니면 반죽을 조금 바꿔가지고 더 맛있게 하더라도 하면 그렇게 하면 사실 그 수업 비용은 그냥 제가 얼핏 계산해 봤을 때 그 3, 4개 메뉴만으로도 3, 4달이면 본전은 보통 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되게 큰 베이커리 대표님하고 미팅이 그냥 우연찮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지난번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들어볼까 생각 중이다 하면서 비용이 뭐 240만 원인데 아니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메뉴 뽑아서 하면은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이면 뽑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데 그건 제가 아니 말한 거는 작은데도 그래요? 작은데도 그 정도 뽑는다고? 뽑지. 그래? 한 대여섯 개 만들 거 아니잖아. 이 매장에 내느냐 안 내느냐에 달린 거지 한 달이면 뽑죠. 근데 되게 수강생 한 분이 그랬다면서요. 되게 현장에서 쓰기 좋은 그거였다고. 어떤 면에서 그랬던 거예요? 반죽 하나로 이제 제품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내가 옆에서 빵을 모르는 내가 봐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릴 모프님이 본인 매장에서 하고 있는 메뉴들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매장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카치아 바닐 같은 경우는 포카치아를 했어. 반죽은 똑같아. 진짜 맛있잖아. 맛있었어. 바닐라를 진짜 달달하면서 살짝 달달. 근데 거기에다가 뭐 야채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시나몬을 넣을 수도 있고 다 자기가 뭘 하냐에 따라 다른 거. 뿌띠구떼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이제 빠따딱띠네라고 해서 초콜릿을 넣으셨지만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 잼을 넣어도 되고요, 콩버터를 넣어도 되고 치즈를 넣어도 되고 내가 내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크림을 넣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하나를 뿌띠구떼 하나만 배웠다고 했을 때 이거 내가 이 초콜릿으로 배웠지만 그 외에 다른 걸 하면 한 서너 개는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메뉴들이 딱 먹었을 때 부담되는 크기라든지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는 메뉴. 그거의 부작용은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 개를 먹었어요. 네, 저는 이번에 모프님 오셔서 수업하시는 걸 보고 열정이란 게 뭔지를 첫 번째 알았고. 한국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라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오래 일하는 거지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8시에 나와서 저녁 뭐 8시까지 수업을 하고 7, 8시까지 끝나. 그때부터 자 모여 다 계량하고 내일 거 준비해 이거야. 사람들이 비용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단순히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들어가는 부가적인 그리고 왜 그렇게 팜플렛에 힘을 엄청 많이 줘서 다 올칼라로 종이 재질도 비싼 거 쓰고 와 그거 신경 쓰는 게 물리적인 돈이 아니라 그 신경이 되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 종이 고르는 거.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만약에 전에 시릴 모프님 통해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반죽이 이 정도가 발효가 잘 된 거야. 이건 좀 덜 된 거야. 그리고 뭐 도우 컨디셔너와 리타더 프로퍼의 이런 서로 이제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듣지는 못했으니까 그림 찍느라고 이런 얘기가 다 있으면 되게 유용하네. 본인 노하우를 사실 다. 그쵸. 뭐 바게트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온도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다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디테일하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이 딱 캐치해서 적용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뭐 관심 없는 내용이 뭐 이렇게 사람이 오랜 시간 하다 교육을 받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 영상을 찍게 해주는 게 되게 레시피를 많이 조정하셨거든요. 반죽 레시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빠따딱띠네라든지 갈레트에 들어갈 내용 충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시피 그대로 가셨어요. 그거는 굳이 수업을 안 해도 돼. 그냥 요대로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수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반죽은 직접 수업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시연하고 실습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평소에 쓰던 재료랑 뭐 조금씩 다르고 뭐 버터도 다르고 밀가루도 뭐 환경이랑 날씨도 다르고 그렇죠. 그 얘기 하시던 습도 때문에 많이 습도 다르다고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고생을 좀 하셨죠. 그래서 되게 놀라웠던 게 전 첫 세션에 가보고 마지막 세션을 봐봤잖아요. 네. 나중에 빵이 더 맛있더라고. 그게 겨우 며칠 차이인데도 맞아요. 이렇게 모프님이 적응을 하신 거지. 환경이랑 날씨랑 이런 거에 적응을 하신 거지. 저도 수업하면서 딱 하나 들었던 게 모프님이 이게 밀가루 이렇게 반죽 이거
피인 거 거기다가 하면서 뿌리시면서 그 말씀 하신 건 들었어요. 이렇게 프랑스는 이렇게 많이 안 뿌린다고. 예. 그게 쉽게 말해서 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빵을 설명을 다 해주시고 이렇게 먹어보면 아 이런 철학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빵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내가 만든 빵은 여기서 조금 다르게 하고 싶은데 본인이 지금 하는 것도 좀 다르게 하면 그거 본인이 적용하면서 연습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한 셰프님이 쓴 교과서를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과서라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도 뭐 몇 종 교과서 하듯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냥 저는 이번에 느낀 게 제가 실화에 가서 이분이 책 나와서 부스 하나 놓고 거기서 이제 책 사인을 하고 계셨는데 정말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프랑스 애들이 책을 들고 서 있어. 왜 저러나. 아니 근데 옆에서 싶었는데. 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이해가 돼. 근데 저는 겨우 한 이틀 하고 한 3-4시간? 4-5시간밖에 안 뵀지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추천할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빵은 나는 솔직히 지식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건 나는 뭐라고 못하겠다. 근데 이분이 빵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것만 해도 이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배우게 하는 수업인 것 같다라고 그날 첫날 스케치로 네. 갔을 때 그걸 그때부터 느껴가지고 네, 이제 시릴 무프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신 걸 들어보니 이게 왜 필요하고 이거는 뭐가 있어야 이게 더 잘 나오고 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주방의 크기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신 것 같다. 내년에 언제 오십니까? 지금 이번 스케줄 좀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모프님들이 한 1년에서 1년 반치의 있으시겠죠. 스케줄이 쭉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매장도 계속하고 내년에 일본에다가 오픈을 준비하고 계셔서 좀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